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이계정화학 7편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마지막 스킬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반응 스케일입니다. 반응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 또는 반응이 진행된 정도, 이거를 반응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반응 스케일은 반응을 연달아서 진행하거나 또는 반응물의 기체를 다른 부피, 다른 몰수, 다른 질량으로 혼합한 다음 실험을 진행시켰을 때 각 실험에서 반응이 진행된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반응에서의 반응 스케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반응 스케일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각 반응에서 반응 스케일, 즉 반응이 진행된 정도를 보면요. 각 반응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몰수비, 생성된 생성물의 몰수비, 반응 전후 몰수 변화량 비,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 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몰수비가 1대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의 스케일의 비가 1대2가 되면서 생성된 생성물의 몰수비도 1대2,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 비도, 반응 전후 몰수 변화량의 비도 1대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의 힌트를 주면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스케일을 이용하는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반응 전후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랑 B의 계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표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의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말부터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무슨 뜻이에요? 실험 가와 실험 나의 한 개 반응물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한 개 반응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만 봐주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뭘 보면 되냐? 가에서 나로 갈 때 A랑 B가 몇 배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 늘었을 때도 있고 줄었을 때도 있겠죠. 몇 배만큼 변화했는지만 보면 돼요. A를 보면 3에서 12로 어떻게 됐어요? 4배 늘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배로 줄었거든요. 한쪽이 늘고 한쪽이 줄어드는 경우는 한 개 반응물이 쉽게 구해집니다. 이쪽이 늘어날 때 이쪽이 줄어들면서 한 개 반응물이 바뀌었다고? 그럼 늘어난 쪽이 남았다는 뜻이잖아. 왜? 부족한 쪽이 남았다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A 쪽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남아야 되니까 그럼 한 개 반응물은 이렇게 잡힐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변화량을 쓰라고 하냐면 양쪽 다 감소하는 모양이 나올 때가 있고 양쪽 다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 두 개의 숫자 값을 비교해주면 돼요. 지금 A쪽과 B쪽을 보면 누가 더 숫자가 커요? A쪽. 그럼 A쪽이 더 크게 늘어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래 실험에서는 A가 남아야 돼요. 더 크게 늘어난 쪽이 남아야 돼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B의 부피가 15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때는 가에서 나로 갈 때 A도 늘고 B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A는 몇 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4배가 늘어나고 있고 B는 몇 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3배가 늘어나고 있죠. 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A. 그럼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한 개 반응물이 바뀌었다? 얘가 남으란 뜻이죠. 그럼 한 개 반응물을 이렇게 잡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 개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두 실험에서 변화하는 A랑 B의 몰수비 또는 부피비, 질량비 다 좋습니다. 그 배율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어나는 그 배율의 비를 보고 또는 수치를 보고 이쪽이 크네? 그럼 이쪽이 늘어나면서 남아야 돼. 반대편 한 개 반응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라서 요 힌트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힌트를 지워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반응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 실험 가와 실험 나의 반응 스케일의 비를 찾아볼 겁니다. 혹시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멈춰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반응 스케일을 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응한 반응물의 몰수비를 찾는다. 또는 질량비 다 가능합니다. 반응한 반응물의 비 또는 생성된 생성물의 비 또는
반응 전후 몰수 변화량의 비 또는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의 비인데 얘는 실험 가와 나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인지 또는 생성된 생성물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인지를 바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개 반응물 우리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개 반응물 몰라? 그럼 반응한 A랑 B의 양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이건 생성물의 부피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생성물과 남아있는 반응물의 부피의 합입니다. 그럼 반응물의 양 또는 생성물의 양으로 스케일을 구할 수가 없을 때에는 변화량을 보시면 돼요. 실험 가를 보면은 반응 전 부피가 몇 리터예요? 더하면 8리터. 반응 후 부피는 6리터. 그럼 반응이 진행되면서 몇 리터가 감소했어요? 2리터가 감소했죠. 나도 한번 볼까요? 나를 보면은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14리터에서 10리터로 몇 리터가 감소했어요? 4리터가 감소했네요. 감소한 부피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2죠. 요게 반응 스케일의 비가 됩니다. 감소한 부피비가 1대 2, 그럼 반응 스케일의 비가 1대 2. 즉, 반응한 A의 몰수비도 1대 2, 반응한 B의 몰수비도 1대 2, 생성된 C의 몰수비도 1대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로 한 개 반응물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험 가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인지 B가 한 개 반응물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모두 반응한 상황이야. 그럼 스케일의 비가 1대 2니까 나에서는 A가 몇 리터 반응해야 돼요? 6리터가 반응해야 되죠. 근데 12리터가 있었는데 6리터 반응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이건 되지 않아요? 12리터 중에 6리터만 반응했다. 그럼 여기에서 6리터만 반응했다는 뜻은 뭐야? 반대쪽에 있는 B가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스케일을 써봐요. 나랑 가의 스케일의 비가 2대 1이죠. 그럼 여기에서 2리터가 모두 반응했다는 뜻은 여기서 몇 리터가 반응했다? 1리터가 반응했다. 그럼 5리터 중에 1리터만 반응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여기에서 A랑 B의 반응 몰수비도 나오죠. 얘 3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얘는 1리터 모두 반응 3대 1이죠. 얘 6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얘 2리터 모두 반응 3대 1이죠. 그럼 A랑 B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물론 3하고 1은 아니에요. 3대 1, 6대 2, 9대 3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올바른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3, 1이라고 바로 못 쓰는 이유는 우린 지금 A, B의 몰수비, A, B의 개수비만 알지 A랑 C, B랑 C를 연결짓지 않았잖아요. 그럼 A랑 B가 3대 1을 만족하는 값 중에 어떤 값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 반대로도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요 경우의 수가 말이 된다는 건 반대로 잡았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B를 한 개 반응으로 잡아보세요. 스케일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 그럼 얘 5리터가 모두 반응했다면 밑에선 B가 몇 리터 반응했었어야 돼요? 10리터가 반응했었어야 돼요. 근데 10리터가 있어 없어? 없네. 아, B를 한 개 반응으로 잡았을 땐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럼 현재 가에서는 A, 나에서는 B가 한 개 반응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힌트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를 확실하게 구하러 가볼 건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반응한 A랑 B의 양, 그리고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을 이용할 거예요. 실험 가에서 A가 몇 리터 반응했죠? 3리터 반응했어요. 실험 B에서는 아까 스케일의 비가 2대 1이니까 여기서 1리터 반응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실험 가에서는 B가 1리터 반응했어요. 이때 총 부피가 몇 만큼 감소해야 돼요? 이만큼 감소해야 돼요. 이미 반응하면서 4리터 감소했죠? 그럼 C가 몇 리터 만들어져야 2리터 감소가 나타나? C가 2리터 증가했었어야죠. 그럼 여기서 개수비가 나오죠? A, B, C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1대 2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면요. 기억, A 플러스 B는 4이다. 네, 3하고 1 더하면 4가 나오고요. 니은, 반응 후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반응 후에 대한 자료를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부피를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실험 가와 나에 대한 세 줄 쓰기를 해볼게요. 개수비는 3대 1대 2고요. 가에서 한 개 반응물의 A입니다. 물론 몰수를 보고 찾아줘도 되지만 한 개 반응물을 알고 있으면 세 줄 쓰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은 6분의 2니까 실험 가에 대해선 3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험 나에 대해서는 12와 2 그리고 한 개 반응물이 B죠. 3대 1 대 2 반응이니까 6, 2, 4 반응할 거고 6, 4. 그럼 물어본 전체 중에 C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나오네요. 3분의 1하고 5분의 2 중에 누가 더 커요?
5분의 2가 더 크죠. 얘가 0.33333, 얘는 0.4.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반응 전 A와 B의 몰비를 1대1로 하면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구가 반응 전의 3분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전 A와 B의 몰수를 똑같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 몰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그럼 이때에는 우리 맘대로 몰수를 가정해주면 되는데, 개수 큰 쪽 기준으로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개체다 몇 몰이 있다고 가정하겠다? 3몰이 있다고 가정하겠다. 반응 개수비가 3대 1대 2죠. 그러면은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풀릴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반응 전, 반응 후 몰수비니까요. 반응 전엔 6몰, 반응 후엔 4몰. 그럼 반응 후가 반응 전의 3분의 2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선생님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한 개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늘어난 배율을 보자. 두 번째, 반응 스케일을 구한 다음에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될지를 가정해보면 누가 한 개 반응물인지를 찾을 수 있더라. 바로 이어지는 8번 문제가 6번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면 발생한 X의 부피를 줬어요. 지금 여기 보면 X라는 건 생성물이죠. 그럼 여기서 생성물의 부피비를 줬다는 건 실험 가나다의 반응 스케일의 비를 줬다는 거죠. 가나다의 반응 스케일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1.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가나, 가다, 나다 뭐든 좋습니다. 셋 중에 하나의 한 개의 반응물에 대한 값을 예측을 해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를 보면은 숫자 값이 3, 5, 12, 2잖아요. 뒤에 있는 문제도 가랑 나가 3, 5, 12, 2. 그리고 스케일의 비가 모두 1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요 6번 문제에서 가랑 나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빼면 요 8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8번 문제의 보기도요, 6번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대놓고 주는 문제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2025년 3월 학평 19번인데요. 이게 이의계정 완자의 대표자료 분석 2번인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일단 상태 체크할까요? D의 상태가 뭐가 나왔어요? 액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A랑 B랑 반응해서 C랑 D가 만들어지는데 좀 두 가지가 보이네요. 일단 상태는 아까 체크했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A랑 D의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 풀 때 쓸 겁니다. A랑 D의 개수가 같은 상황, 그리고 C의 개수는 실제 값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다 풀고 보면 C의 개수를 안 줘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A랑 B의 B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A랑 B의 B, 그리고 C까지 한꺼번에 다 구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랑 누구의 개수가 같다? A랑 D의 개수가 같다. 이어서 볼게요. 그림가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은 것을 나는 반응의 진행 과정 중 한순간을 다른 반응이 완결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를 넣어놓고 반응을 진행시켜요. 일부 A, B가 반응해서 CD라는 생성물을 만들었는데 아직 반응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A하고 B, 하나의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진행시켰는데 둘 다 소모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반응이 끝나고 나서 반응물이 안 남았죠. 무슨 뜻? 애초에 A랑 B가 정확히 개수 비대로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가 완전히 반응하고 바에서는 CD, 생성물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요거 보이죠? A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 값이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정 분자량에 대한 분자량 B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풀이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저 분자량을 실제 분자량으로 잡는다. 또는 두 번째, A랑 D의 분자량 B로서 의미를 해석한다. 뭐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값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가는 거냐? A의 분자량을 5, D의 분자량을 3으로 잡는 거죠. 그럼 여기에 A 몇 그램이 있어요? 9g이 있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는 몰이 나오잖아요. 그럼 A는 몇 몰이 있다? 1.8몰이 있다. 여기는 D, 3으로 나누면 몇 나와요? 0.6몰. D는 0.6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몰을 구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B로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주어진 질량 B를 화학식량의 B로 나누면은 몰수비가 나온다. 요거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주어진 질량 B. 지금 몇 대 몇이죠? 9대 1.8이면 이게 1.8의 5배가 9잖아요. 그럼 9대 1.8은 몇 대 몇이에요? 질량 B가 5대 1이고 이거를 쟤네들의 분자량 B인 5대 3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얘네들의 몰수 B가 나와요. 몰수 B가 몇 대 몇 나오죠? 3대 1. 지금 나온 거 보여요? 실제 내가 구한 값도 3대 1 나오잖아요. 어떤 풀이가 더 좋냐?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제 분자량을 잡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더라. 딱 봐도 막 숫자값 자체도 말이 안 되더라. 이럴 때에는 B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B 활용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A랑 D, 질량 B가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이고 A랑 D의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야? 5대 3이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 B가 나오니까 두 기체 몰수 B 몇 대 몇? 3대 1.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 A 기체가 몇 몰이 있다? 3몰이 있다. 나에서 만들어진 D 기체는 몇 몰이다? 1몰이다. 여기에서 반응 스케일을 찾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 반응물의 몰수랑 생성물의 몰수가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스케일을 바로 찾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A랑 D의 계수가 같다. 이거 써먹어야 된다 그랬죠? A랑 D의 계수가 같다는 거는 A가 반응한 만큼 D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가에서 나라고 할 때 D가 몇 몰 만들어졌어요? 1몰 만들어졌어요. 무슨 뜻이야? 가에서 나라고 할 때 A가 몇 몰 반응했다? 1몰 반응했다. 즉 남아있는 A는 몇 몰이다? 2몰이다. 그러면 또 어디가 연결이 되냐면 나에서 다뤄갈 땐 A가 모두 없어지면서 반응이 끝나잖아요. 보입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A 몇 몰 반응했어요? 1몰 반응했죠. 이렇게 넘어갈 때는 A가 몇 몰 반응해요? 2몰 반응하면서 실험이 끝나요. 가에서 나로 반응이 진행될 때, 나에서 다로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스케일의 B가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2가 나온다. 그럼 반응한 반응물의 몰수비도 1대 2, 생성된 생성물의 몰수비도 1대 2, 반응 전후 몰수 변화량,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의 B도 모두 1대 2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금 A를 가지고 정의했으니까 A는 다시 할 필요 없죠. B로 갈게요. 가에서 나로 갈 때 감소한 B랑 나에서 다로 갈 때 감소한 B가 1대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초기 B 값을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8n이 얼만큼 감소한 꼴인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뒤를 봐봐요. 나에서 다로 갈 때는 8n이 아예 없어졌지. 그럼 뒤에서 8n이 감소했다는 건 앞에서 몇 n이 감소했다? 4n이 감소했다. 4n 감소하면서 8n이 됐다는 건 원래 몇 n이 있었다? 12n이 있었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자, 이제 생성물로 가볼까요? 가에서 나로 갈 때 C 몇 n 만들어졌어요? 5n. 스케일의 B가 1대 2죠. 그럼 앞에서 5n이 만들어졌으면 뒤에서 몇 n이 만들어져야 돼? 10n이 만들어져. 10n이 추가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에는 C는 몇 n이 된다? 15n이 됐다. 그럼 여기서 B의 계수가 나오거든요. 가에서 나로 갈 때 B가 몇 n 감소? 4n 감소. 즉 4n 반응. 이때 C가 몇 n 증가? 5n 증가. B랑 C의 반응 몰수비 몇 대 몇? 4대 5. 4대 5니까 B의 계수가 4라는 게 바로 구해지겠죠. 됐나요? 이제 D에 대한 자료도 원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D는 안 할 거예요. 왜? 상태가 액체여서 액체의 부피는 무시한다며? 그럼 D는 처음에 스케일 잡는 데 쓰고 그 뒤로는 풀이가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상태라고 끝내면 되냐? 아니죠. 아까 반응 스케일은 반응한 반응물의 몰수비, 생성된 생성물의 몰수비, 그 다음에 모두 볼 수 있다 그랬어. 반응 전후 몰수 변화량, 반응 전후 부피 변화량.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얼마큼 감소했어요? V만큼 감소했죠? 그럼 나에서 나로 갈 때 몇 V 감소해야 돼? 1대 2니까 몇 V 감소? 2V 감소. 그럼 여기에 있는 용기의 부피가 몇이 나와야 돼요? 2V 감소해서 3V리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일단 X값 구해줬고 B값 구해줬고 A만 찾으면 되거든요. 뭘 연결시키면 되냐면 3V리터에 해당하는 기체의 몰수 15N이죠? 3V리터가 15N. 근데 처음에 있던 건 몇 V리터? 6V리터.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는 몇 N이어야 돼? 30N이어야 돼. 근데 밑에 있는 B가 12N이죠? 그럼 위에 있는 A 몇 N이어야 돼? 18N이어야 돼. 그래야 더해야 30N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처음에 A랑 B랑 몇 대 몇의 몰수비로 존재해요? 3대 2의 몰수비로 존재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 반응하고 나서 반응물이 안 남았다? 쟤네들의 계수비가 3대 2인 거라고. 그럼 얘랑 얘의 계수비가 3대 2? 그러면 여기가 6이 나오겠죠? 근데 A랑 B의 B만 물어봤으니까 바로 3대 2 대입하고 X자리에다가 3 대입하면 문제의 답은 바로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
문제에 나와 있는 분자량을 실제 분자량으로 쓰든 상대 분자량으로 써서 몰수비를 구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A랑 B의 계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스케일을 찾지 못하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이 문제도 답을 깔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 사용되는 스킬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뭐 1, 2, 3, 4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그 1, 2, 3, 4 안에 설명한 스킬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확실히 만들고 나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조금 더 풀이가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해설지의 풀이가 뭐 좋든 좋지 않든 그 해설지의 풀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개념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는 8편이죠. 이어지는 8편에서는 2단원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8편 별개로 선생님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문풀을 병행하면서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난 일단 한 바퀴 돌리는 게 먼저야. 난 좀 개념 강의를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올라가는 8편 개념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